네, 하면 될까요? 선생님부터? 응? 아니, 요거, 저부터요? 요거 하고 음, 환경, 음.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 여기 쓰니까 또. 그럴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짠짠짠. 네, 여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검은 색깔 벽으로 저쪽에 응. 있었었는데, 저긴 또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같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5학에 있는 이제 마을숲 자람터에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가요. 그리고 그림책도 여기서 꾸준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 그림책 리뷰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죠. 네. 이 넓은 공간, 재밌는 공간에 예뻐졌어요. 그래서 또 오셔서 같이 보시고 이런 공간에서 하는구나라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책은 저희 정수쌤부터 네. 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책, 마음먹은 고양이. 글, 강경호, 그림, 다나. 나무말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약간 이 고양이가 고글 같은 걸 쓰고 있죠. 렌즈가 이렇게 생겼고, 이 고양이가요, 어, 한 번도 마음 먹은 적이 없었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음, 나섰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 먹은 고양이야.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음, 말하고 다니는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음, 그러고서 무슨 어떤 일인가를 해요. 근데 하면서 이게 꼭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했을 때 음, 성공하지는 않아. 꼭 음, 그 일이 잘 되지만은 않아. 그러면서 뭔가를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한 번 마음만,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고 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잠깐 쉬었다 가고, 또 다른 마음도 먹고, 이렇게 마음을 음, 수시로 자꾸 먹는 고양이래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그래요. 뭐든지 마음을 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마음도 먹어보고, 저 마음도 음,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한번 저질렀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예. 이 고양이가 그래서 어떤 어떤 마음을 마음을 먹고, 예, 먹었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 책을 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막내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읽으면서. 음. 고양이가 이렇게 막 액션이 막 나오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래요? 예, 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약간, 어, 장화 신는 고양이 생각도 예, 맞아요. 나고, 예, 되게 모험심에 강하고 네, 뭔가 용감하기도 예, 한 예. 그런 고양이일 것 같은데, 주원이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네. 근데 네, 여기 보면 네. 저는 이 표정이 되게 어, 좋았어요. 막 어, 뭔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네. 개구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네. 표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뭐 새학기고 새로 음, 시작한 봄도 오고 3월이고 막 이렇게 뭐든지 뭐 새로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의 음,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겨울에 쉬었던 운동을 조금 다시 한번 음. 시작해 볼까 이제. 운동의 마음을 먹은 네. 운동 마음을 드셨군요. 네. 그래서 어 약간 조금 학생들이나 이런 음, 친구들한테 계속 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도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음, 이 마음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음,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 마음도 먹어보고 저 마음도 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한번 읽어보시면 피시피시 웃게 되실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마음도 먹어보고 저 마음도 먹어보고라는 응. 딱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가 차려져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 부패, 저 마음 부패. 그럼 네. 오늘은 어떤 마음을 조합해서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할 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네. 마음에는 마음의 부패가 있겠구나. 어떤 음, 거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패를 먹을 때 꼭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게 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은 음식도 먹을 줄 음, 아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줄 네. 아는 내 마음의 부패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저는 음, 짜잔짠짠 제가 두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플라스틱 섬이고요. 이명의 지임. 이 책은 하나는 사계절이고 출판사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과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나왔는데요. 10년, 네, 10년 전이라고 제가 봤어요. 왜, 여기 앞에 보면 왜 다시 내게 됐냐면은요. 처음 이 책을 내고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플라스틱 섬은 더 거대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점점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감각합니다. 현실을 더 명징하게 담고자 불필요한 요소를 거두어들이고 다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은 기존에 그 10여 년 전에 냈던 책과 그 다음에 이 책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걷어들인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를 찾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10년이 지났지만,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이 플라스틱 썸은 우리 곁으로 점점점 다가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한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썸이고요. 제가 새로 나온 걸로 리뷰를 해드릴게요. 플라스틱 썸이고 이명의 사계절. 먼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책을 이미 보신 분이거나 새로운 책을 보신 분 중에 이 새가 이쪽 어딘가에 나오고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쪽 어딘가에 나오고 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두 새의 눈에는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는 눈빛이죠. 이때는 그래도 깡통이 머리 엎었는데 우리 막 칭칭칭 감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썸.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플라스틱 썸, 이명의 사계절. 자, 이렇게 이 바다에 뭔가가 떠 있는 작은 섬이 사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곳곳에 이런 뭔가가 있어요. 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그 무엇. 바로 편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편리한 만큼 또 쉽게 버리기도 하는 그것들.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바다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태풍이 불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바다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호기심으로 막 얘를 입에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어보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뉴스에 가끔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걸 낀 채 어릴 때 장난 삼아서 끼웠던 어떤 링 같은 게 이 동물들이 자라면서 옥죄어 와서 몸이 변형되는 일들.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었던 우리 예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북이 코에서 빨대가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커다란 이제 뭐 고래나 뭐 고래뿐만 아니죠. 작은 동물들이 죽었을 때 사체를 부검을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플라스틱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비닐 조각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우리가 먹었던 캔, 플라스틱, 그리고 타이어, 심지어 타이어도 있고요. 왜 그 음료수들을 여러 개 묶었을 때 쓰는 그 약간 단단한 약간 불투명한 플라스틱 링 같은 것도 여기다 꽂아져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버렸던 그 낚시 그물 같은 것도 다 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 호기심 삼아 이렇게 들어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들로 통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쓰레기 줍는 일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가면 바닷속에 가면 진짜 조그만 이 쪼개지고 한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엄청 많은데요. 진짜 그 조그만 것들이 먹이처럼 보여요. 예, 비닐이 해파리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우주에서도 플라스틱이 보인다 그러고, 저 심해에서도 보인다고 하니, 이제 플라스틱이 안 닿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도 이미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은 처음에 그렇게 호기심처럼 다녔지만, 이제 이 섬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적응을 해서 거기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놀이터처럼 지내기도 하고, 집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치우기도 해요. 몇몇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기사 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그 기계를 만들어낸 배 같은 것도 음. 봤거든요.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바다 위에서 그걸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 근데 원체 버려진 양이 많다 보니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바다에 냉장고도 버려지고 별게 다 했으니까 그게 깎이고 깎이면서 다 진짜 플라스틱이 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네, 이렇게 버리고 보면 자전거, 타이어, 또 쓰레기와 쓰레기들이 엉키고 그다음에 또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붙잡혀 있고 네, 그런 장면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새가 그 살아가고 있는 섬은 바로 네, 이렇게 플라스틱 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아이들이랑 읽어줬을 때 제가 거꾸로 보여줬었거든요. 얘가 가리고 여기는 어떤 섬일 것 같아 했더니 미역이 너무 많아요. 진흙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읽어줬더니 애들이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저기 이런 플라스틱 있어요. 너도 그런 거 바다에서 봤어요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좀 뭔가 골프를 생각하는 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를 진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쓰레기를 줄이려면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새로 나온 신간과 그다음에 그전에 나왔던 책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달라졌지? 찾는 재미도 있고 그 달라진 이유를 또 한번 찾아보시면서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토닥에는 2권 다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권을 못 찾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책은 저희 대신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빌려와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가져온 책은 여우살려, 글 그림 김서련, 봄개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이렇게 표지는 되게 귀엽잖아요. 귀염귀염하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은 이것도 약간 뒤에 보면 지구에 닥친 이상한 날씨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한 날씨긴 해요. 3월 중순인데 눈이 그렇게 왔으니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네, 플라스틱 섬이 이제 바다에 관한 얘기라면 얘는 육지, 사막과 이제 북극, 그리고 숲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막 여우, 북극 여우, 그리고 숲속에 사는 붉은 여우와 갈색 여우들의 얘기인데요. 여우도 각 네, 지방 네. 이렇게 그래서 여우 살려인가 봐요. 어느 날 이 사막에요,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극에는 이렇게 막 빙하가 녹아내려서 확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돼버리니까 어떡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이상한 이야기가 서로 이제 의심을 했어요. 이거 북극여우 짓인가? 남극여우 짓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상한 날씨가 전 세계 지구의 여우들에게 이제 막 퍼진 거예요.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미동도 안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꼼짝도 안 하는 한 여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여우가 이제 그 여우가 왜 그런지는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그 여우가 있었는데 그 여우가 이렇게 잠깐 힌트 드리자면 숲속에 사는 여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숲속에 사는 여우들마저 이렇게 이상한 구름이 막 몰아치니까 이 숲속에도 이상한 날씨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우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상한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막 생각을 하다가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과의 날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약간 어린 친구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약간 그 해피엔딩으로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도 요즘에 이렇게 막 한동안은
이렇게 뭐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마트에서 뭐 살 때도 조금 생각 한번 해보고 사다가 요즘에 이 책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는 거나 뭐 비닐에 포장되어 음,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사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음. 우리가 환경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저한테. 참 편안한 거에 네. 익숙함이, 그러니까 편안함이 주는 물론 편리함도 음, 있지만 그 뒷면에 있는 그 양면성을 잘 바라보아야 될 음, 것 같아요.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잘 버려서 날아가지 않도록. 어, 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은 것 음, 같은데 뭐 내가 뭘 한다고 뭐가 바뀌어지겠어? 음, 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음, 그게 약간 문화처럼 퍼져나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있다가 예전에 텀블러를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던 날들이 있었었나? 음,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텀블러가 기본으로 갖고 다니니까 예전보다 사람들이 음, 많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되려 더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이 많아지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섬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제 그 플라스틱 섬이 사라졌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좀 멀리 음, 갔어요. 라는 책이 한번 음,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음,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저 이 책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아름답게 봤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은 꽃에 미친 김군이고요. 김동성 작가님의 쓰시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김동성 작가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 마중. 네. 엄마 음, 마중 하면 그냥 한 폭의 한국화 같은 동양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펼쳐보면 정말 그래요. 제본도 약간 그렇고 여기 보면 실로 이렇게 옛날 책처럼 엮여져 있고요. 음, 그리고 저는 그림책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책장을 덮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김덕형이라는 조선 후기에 진짜 화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화가가 꽃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 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적은 자료 가지고 음, 만들어낸 그림책입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이 작가를 또 알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어, 그리려고 하니까 어, 만들려고 하시니까 알아내셨나? 네. 저는 작가님 성 따라서 김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아, 아직 이 책 못 읽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김군님이 어떤 김군이지? 어, 했는데 실제 그런 작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음,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그 작가가 살았던 조선의 그 꽃들은 또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첫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마중 시대는 다르지만 음, 엄마 마중에 아이가 자란 느낌 있잖아요. 그 엄마 마중에 이렇게 추운 코끝이 빨간 그 어린아이 음, 외투 입은 아이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한 친구가 민들레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이 장면. 근데 이 아이가 이 나팔꽃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음, 자, 그때부터 아이가 이 김구는 음, 그 꽃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민들레 보다가 옆에 있는 담장을 타고 갔던 나팔꽃을 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버린 나팔꽃과 함께 꽃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김군이 이렇게 시작하면 점점 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도 자기 꽃 봐야 된다고 집으로 음, 빨리 돌아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유년기를 잘 보내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예, 음, 다 갖고요. 그러면 그 옛날 꽃을 만지고 있는 김군을 바라보는 다른 양반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떨까요? 혀를 찾겠죠. 음, 미치광이라고 하고. 예,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군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요. 근데 그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잡초도 뽑아야 돼. 이 꽃은 뭐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가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많이 없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김군이 키워가면서 사랑을 주면서 이 아이는 물이 많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밤에 피는 아이구나. 음,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 음.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꽃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가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김군이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는 네, 이 장면 보면 막 엄청 행복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강아지도 꽃을 피고 가고 있어요.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등나무 아래서 꽃향기 바람 한번 싹 불 때 꽃향기 싹 한번 맡고 살랑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더 올가시켜가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 얼마나 푸짐푸짐해라. 좋을까요? 꽃향기만 맡아도 아니 무슨 꽃향기야 그러는데 이렇게 천지만발한 등나무 꽃나무 아래서 누워 있으니 김군이 누릴 수 있는 이 휴가가 아닌가. 정말 힐링, 표정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힐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거 그냥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초록꽃이 피고 가을에는 국화꽃을 보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매화. 지금 이제 매화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라고 그 남부지방 쪽에서는 또 겨울엔 그렇게 그 매화꽃을 보면서 봄을 기다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갖고 내는 김군은 이제 어떻게 하냐. 드디어 이 김군보다 꽃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네. 보고 향기를 맡고 색깔이 변하는 거 보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거를 그냥 그림책으로 이렇게 글로만 보는 것과 그냥 지나가다 쓱 보는 거랑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겠죠. 얼마나 묘사력이 뛰어났을까요? 그래서 김구는 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이에서 막 놀아요.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렇게. 저 이 책 보면서 되게 막 뭐라고 했지? 떨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이거는 그림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너무 아름다운 화폭에 그냥 푹 쌓여져 버린.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실 때는 그 텍스트와 그림도 함께 보지만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여기 한 미술관에 와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언제까지 꽃과 함께라면 미친 사람이 불러도 좋다. 그 정도 꽃에 정말 미쳐버린 그런 작가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김구는 결국 꽃과 함께 이렇게 너무 멋지죠. 그런 삶은 살았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요즘 그림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서 저는, 요즘 그림책 작가님이 너무 다양한 기법과 표현으로 또 글로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이렇게 그림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안에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독자로서는 이렇게 쉽게 재밌어라고 넘겨지는 그림책도 좋지만 그냥 그 그림 한 장면 한 장면 넘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그림에 푹 쌓여져 있는 그래서 아까 꽃향기가 맡혀지고 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대가 내가 그 꽃이 봄에 나왔으면 내가 지금 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공간을 다 초월하기도 하고 모든 감각이 일깨워지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느꼈고요. 너무 아름답다 이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나중에 원화전시 하면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엄청 큰 화폭이 있을지 얼마큼 크게 그렸을지 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 향기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그림책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책 소개는 이렇게 플라스틱 썸 꽃에 미친 김구 여우 살려 마음 먹은 고양이입니다. 네, 환경책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책도 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그림책도 있었는데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마음도 드시고 그리고 환경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마음도 풍성하게 지내시는 3월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